그런 게 있어요. 교육이라는 거를 제가 이제 오래 있다 보니까 뭘 느끼냐면 머리가 좋다는 것도 좀 많이 다양하더라고요. 암기를 잘하는 애들 같은 경우가 옛날에는 뭔가 이렇게 진입하기 상당히 쉬웠어요. 기억은 잘하는데 응용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게 됐던 게 뭐냐면 아이들 머릿속에 그 글자가 사진처럼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암기 위주로 하는 수업에서는 거의 천재 소리를 듣거나 문제 유형을 몇 번씩 풀이 과정을 해서 아이한테 인지시키잖아요. 그러면 오답률이 없어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기출이 거의 그대로 나오는, 10년 전만 해도 고1까지는 기출이 거의 그대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고1까지는 문제가 안 됐다가 응용력이 있고 연산 능력이 타고난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1 때 보통 암기 능력은 좋은데 연산 능력이 안 되는 애들 있잖아요. 얘 제일 위험한 애들이거든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수학에서 계속 뒤처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수학을 해도 안 나온다는 얘기가 얘는 풀이 과정을 외운 거지 풀이 과정을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닌 아이들이거든요. 요즘엔 또 어떤 아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암기를 안 하다 보니까 암기를 못 해요. 암기 기능이 없어요. 암기 외우라 그러면 눈으로 보고 잠깐 단기로 기억하는 거를 연습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학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전지전능해진 상태가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얘네들은 보통은 고1 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서 고2 때 다 무너져요. 더 크자 님께서 안녕하세요 원장님, 오랜만에 질문 드려봅니다. 초빠가살이 남아 본격적으로 이젠 서서히 학습적으로 달려야 할 시기, 종합학원 넣어서 좀 안심도 했건만 단가보다는 좀 미약한 부분도 많이 느끼고 선행도 많이 못 미치고 현행보다 조금 앞서가는 편입니다. 요즘 머리가 아파옵니다. 그냥 계속 이대로 있어야 하는 건지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건지 단과 다닐 때보다 집중도가 더 떨어지는 것 같고 전과목 국영수 사과 회화까지 하는데 심적으로 다 훑고 간다는 마음에 편하긴 한데 너무 교과에 맞춰 제2의 학교 다니듯 문제집 수준도 거의 기본, 학원이 우열을 가르기는 합니다. 기초반, 응용반, 심화반이 아니어서 깊이 있게 안 나가나 라는 생각 들기는 합니다. 참고로 아이는 응용반이고요. 학업이 늦게 끝나는 관계로 집에 오면 넉다운, 침대에 대자로 뻗습니다. 힘든 건 알긴 하지만 보고 나서도 해야 할 과제가 많으니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또 닥달하고 거품을 물게 되죠. 유유. 그런데도 저녁 먹고 나면 졸려서 책상과 머리가 한 몸이 되는 마치 고3 수험생의 그 안쓰러운 형상에 제가 무너집니다. 그냥 씻고 자라 소리가 과제고 나발이고 뭐 하나 건드리지 못하고 양치만 겨우 하고 자네요. 그래도 시간이 많이 늦네요.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건 숙제는 안 해도 만화책은 보고 싶어서 잠도 안 자고 만화책, 글밥책도 붙들고 있는데 학습 만화도 너무 좋아하고 글밥 있는 소설책, 명작, 문고판 등도 책을 읽는 것을 밤에 그렇게 보려 합니다. 숙제는 던져놓고 전 숙제 다 마쳐야만 볼 수 있다고 개거품 물고 수만 수천 번 아이와 싸웠습니다. 결론은 이기기 어렵다는 거. 그래도 어젠 읽다 남은 책 다 읽고 숙제 겨우 한 게 완성하고 자던데 숙제한 꼴을 보니 한숨이. 지금 만화책에서 지식을 습득한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셨네요. 이 댓글이 제가 읽다 보니까 어머니, 저는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초등학교 5학년이잖아요 지금. 국영수 사과 회화까지 다 때려 박으신 거죠. 그리고 응용반인 거잖아요. 중간 단계반. 이게 초등부 어머님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초등부에서는요 솔직히 말하면 아이들 공부를 아직 안 시작하는 애들도 많고 그래서 실제로 거기서 상중하를 가르는 게 딱히 의미는 없어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땐 좀 과해요. 이게 지금 뭘 목표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심화반이 아닌 이상 얘는 특목대 비용은 아니거든요. 영어, 수학, 사회, 과학까지 다 넣었잖아요 지금. 근데 초등과학은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얘가 학교 숙제하고 학원 숙제하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우려돼서 얘기하는 건데 이 어머니 사춘기가 오면요 어머니랑 대화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 제어 안 될 수 있어요. 어머니 지금 내용에 보면요 보상 체계가 없어요. 문제가 뭐냐면
아이들이 오락 같은 경우도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오락을 하더라도 제가 말했잖아요. 이런 일반적인 핸드폰 오락을 안 시키는 저는 편이고, 이거가 재미없으려면 얘네들이 뭐 이런 식의 진짜로 이제 좋은 게임기를 그런 패키지를 막 모으고 막 이래야 돼요. 저 닌텐도 스위치 같은 경우도 지금 막 오락기를 한 2세대 샀거든요. 한 200만 원 넘게 투자한 것 같아요, 다. 그렇게 해준 이유가 이번 시험 대비 끝나면 저희 집안에 있는 꼬맹이나 아니면 저희 집안 식구들, 성인된 식구들 중에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5월 1일부터 5월 3일까지 게임을 해요. 그렇게 하기로 해서 제가 게임 세팅을 해주고 있거든요. 어떤 장르의 게임인지도 다 정했고, 이 핸드폰 게임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패키지 게임들은. 근데 그거를 느긋하게 즐기려면 막 2-3시간이 넘게 필요해요. 물론 10시간씩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보상 개념에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머니는 보상이 없고 애가 24시간 풀가동이 되고, 어머니 이렇게 되면은 얘 지금 거의 빠가사리가 아니라 어머니 얘 좀 나름 착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돌리면은 어머니 애가 방전돼요, 결국에는. 지금 이런 얘기 있거든요. 만화를 통해서 학습 만화 도움될까요? 만화를 통해서 지식을 쌓고 뭐하고, 이거는 읽어도 돼요. 읽어도 되는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아니 이걸 학습 만화를 보고 싶다는 거잖아요. 얘가 게임기를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유튜브를 보겠다는 것도 아니고, 애 글씨도 엉망진창이고 그냥 숙제를 해가는 게 다잖아요. 이거는 학원을 줄이셔야 돼. 얘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뭔가 중학교 1학년 애들이 해야 되는 수준의 지금 학원을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니는 친구들이 주변에 있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덕후자님이 어디 있었죠? 근데 지금 봤을 때는 애들 심리를 보면서 해야 되거든요, 이게. 얘가 지금 글씨가 지렁이 발광이 일어나는 거는 글씨를 지렁이 발광으로 쓸 정도로 짜증이 난 상태에서 숙제를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얘한테 무섭게 대하는 걸 안 먹히는 이유가, 우선 엄마가 그렇게 무섭게 대하는 게 애한테는 괴로움이지 무서움은 아닌 거야. 그냥 엄마랑 적대해봤자 자기만 손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얘 사춘기면 어머니 못 이길 것 같아, 난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뭔가 지금 잘못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얘는요, 학습 능력이 이 학원을 다 소화를 못해요, 지금 얘가. 뭐 수학 같은 경우나 영어는 학원을 보내야 되는 거 맞고요. 국어도 보내도 되는데 뭐 사회까지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너무 과한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아이한테 숙제의 어떤 디테일이나 이런 거 좀 어렸을 때부터 잡아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아이 뭐 키 크는 얘기도 하셨다가, 그러니까 어머니도 지금 봤을 때도 과도해 보이는 거야, 이거는 과도한 거예요, 지금. 애가 지금 견딜 수 있는 한도는 충분히 초과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제물에서 디테일이 개차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얘가 지금 또 문과 성향이 강하면 이 글 읽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런 아이들을 갖다가 지금 글을 읽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과학도 내용을 좋아하는 거지, 뭐 과학 독서를 한다고 과학에 도움이 되진 않는데, 어쨌든 텍스트가 있는 상태에서 읽는 거는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숙제에 대해서도 지금 디테일이 없고, 그 다음에 애는 누가 봐도 조금 빡세게 지금 학원을 가고 있는 거니까, 종합학원이다 보니까 이렇게 빡세게 도는 것 같은데, 그 책을 사주는 건 사주는데 약간 애가 공부에 대한 맛을 느끼려면 이렇게 지금 막 뺑뺑이 돌아야 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 6학년 넘어가면서 힘을 더 줘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약간 좀 아이가 오버히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막 끌어 넘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어머니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책 사주고 안 사주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 거고요. 아이랑 좀 얘기를 해서 조율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숙제 퀄리티가 안 올라가면 어머니 나중에는 이게 의미 없어져요. 학부모님들이 마음은 이해하는데 애가 높은 반에 안 있어서 그런가라는 생각을 좀 하세요. 근데 그런 건 아니고 애가 자기 몸에 맞는 그 위치에 가 있어야 돼요. 이게 많이 걱정하시는 거거든요. HYUN님께서 너무 공감돼서 댓글 써봅니다. 부산 비학군지 중1입니다. 학교 학습 분위기 중요합니다. 중학교 가서 초등 때보다 더 공부 안 하는 것 같은데 본인은 나쁘지 않게 한다고 생각하네요. 현실적으로 학군지로 가는 것은 무리이고 현재 열심히 해보자 생각했는데 쉽지 않아요. 다 같이 하향 평준화되고 아이도 대충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유학기제라 아직 시험이 없어서
본인 객관화가 더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괴물 같은 아이들 다니는 학원으로 옮겨야 할까요? 특목고, 영재고 준비하는 수준이 그렇게는 안 되는데 이해도 못하고 앉아있을 것 같고 지금 학원과 학교에서는 현재 안주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 난감합니다. 이 느낌을 다 받는 거예요. 저학년 학부모님들이. 고등부 딱 가서 내신을 몇 번 받아보고 애가 어정쩡하게 점수가 나오거나 중학교 2, 3학년 가가지고 어정쩡하게 점수가 몇 번 나오는 걸 보면은 객관화가 돼요. 아, 얘가 그나마 그 자리에 있구나. 근데 제가 또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과를 간다는 애들이 물리나 화학, 수학 선행을 잘 안 해요. 또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또 그거는 1학년, 2학년 때는 막 진도 막 빼면서 막 빨빨빨빨빨빨 이렇게 나가다가 갑자기 그때부터는 뭔가 모르게 또 뭔가 객관을 하면서 아우 이걸 해야 되는 건가? 이래봤자 소용이 있나? 막 이렇게 가. 그러면 또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당히가 없이 이상한 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아이가 경쟁하는 대로 집어넣을래도 아이 마인드와 학부모 마인드가 안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경쟁하는 대로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고 웬만히 경쟁을 해야 거기서 견디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어머니가 거기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 똑같이. 우리 애는 견딜 수 있을 거예요. 이 얘기를 가끔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면 견딜 수 있냐고. 그리고 제가 딱 강연회나 이런 데 가서 본인이 가면 견딜 수 있어요? 그러고 물어보면 아니요, 저는 못 견디고. 그럼 못 견뎌요. 똑같아요. 거기서 그대로 그냥 자기한테서 나온 거야, 그게. 못 견딘다니까?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그런 분위기에 어렸을 때부터 있었으면 말도 안 해. 갑자기 집어넣는 거잖아요. 이게 생각처럼 그렇게 안 된다니까? 처음에 아이들 키우시면서 이 균형을, 밸런스를 못 잡으세요. 심리적 밸런스를. 애정님도 이런 얘기 하세요. 선생님 방송 잘 보고 있어요. 위에 연년생 두 아이를 대학에 보내고 초등 두 아이가 사춘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와, 4명이에요? 청소년 육아 시즌2를 앞두고 제 과거를 반추해보는 중입니다. 큰아이들 나름 잘 자라주어 고맙지만 거의 눈 감고 찾길 걸어갔는데 죽지 않고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 잘 듣고 생각 잘 다듬어 아이를 좋은 사회인으로 키워봐야겠네요 라고 했는데 어머니 이게 뭐가 어머니 대단하시다. 4명인 거예요? 이야, 초등 두 아이랑 갭이 크니까 마냥 이뻐 보일 수 있어요. 첫째 때랑 또 다를 수 있고. 그리고 어머니의 또 아버님의 스태미너, 기력이 달라요. 화를 내는 수준도 다르고.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런 식이라니까. 애 진도 얼마큼 나갔고 뭐 어디게 나가고 있고 다 필요 없고요. 애가 자기가 싫어서 하는 공부에 정성을 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끌고 나가다가 그러면 어느 정도 쌓이잖아. 그러면 거기서 물러나기 싫어해 애들이.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그럴 때 있잖아. 너 그렇게 하면 다 그만두고 엄마 아니야 잘못했어 내가 할게. 이럴 때가 딱 그때야. 거기에 쌓여있을 때 조금이라도. 그러면 이제 더 넣는 거예요. 그때 더 넣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다가 가는 건데 이렇게 하다가 성적 안 나오면 아유 뭐 그냥 대충 있다가 어차피 내가 바라는 거 안 되니까 대충 있다가 어머니가 바라는 건 안 되는데 어머니가 바라지 않는 것도 안 될 수가 있어요. 어머니들이 정말로 이런 마인드 갖고 있으면 위험하다. 중간에 있으려면 평소에 꾸준하게 노력을 하고 있어야 돼. 지금 아까처럼 막 최선을 다해서 시키는 게 아니라. 근데 그 페이스는 유지하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러다가 애가 정성을 들일 수 있을 때쯤 그때 최선을 다하게끔 억지로 막 더 집어넣는 게 좀 있어야 돼. 그때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조율하는 게 아니라. 근데 어머니들이 내가 목표할 바에 못 도달할 것 같아. 저 꼭대기에는 못 갈 것 같아. 그러면은 탁 내려놔버려요. 아버님들도. 근데 옛날에 그런 제목이 그런 글귀가 있었어.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보다 바닥이라고 찐바닥이라 아니야. 찐찐바닥이 있고 찐찐찐찐찐찐 바닥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짝 긴장하시고 아이들 진행하셔야 돼요. 공부가 목적이라면. 도움이 됐나 모르겠네요. When I'm with you, time stands still. Every moment feels like a thrill. In your arms, I find my place. When I'm with you, time stands still. Every moment feels like a thrill. In your arms, I find my place. Together forever until the dawn.